자, 우선 첫 번째 봐야 될 거는 어디냐면요. 72번에서부터 74번까지 해당되는 도형입니다. 그 중에 선생님이 74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에 대한 테마를 바꿔서 문제를 좀 한번 접근해 볼까 해요. 그림과 같이 반원 위에 있는 9개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삼각형의 개수는 점이 3개가 있으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선 순서에 상관이 없이 3개를 골라줍니다. 왜 P가 아니라 C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고르고 얘를 골랐다 쳐요. 얘가 A고 B고 C라고 했을 적에 알파벳 순서에 상관없이 삼각형은 얘로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를 고르는 거예요. 9개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고르시면 되겠죠. 근데 이 중에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들은 여기 위에 있는 선분들로만 3개를 골라버리면 짜부가 일어나서 삼각형이 안 그려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빼기 얼마다? 5C3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풀이 과정이야. 근데 어렵게 푸는 방법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삼각형을 풀 수 있는 방법들 중에서는 이런 방법도 있지만 조건을 나눠서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좀 어려운 방법이지만 납득은 갈 것 같아요. 이 바닥면에 대한 점의 개수를 몇 개를 고르느냐는 얘기야. 이 바닥에 있는 점을 2개를 고르면 5C2를 고르면 위에 있는 4개의 점은 하나만 고르시면 되겠죠. 바닥에 있는 점을 하나만 고르시면 위에 있는 점은 2개를 고르시면 되겠지. 말은 되지. 그치? 마지막 거는 위에서만 3개를 고르는 것도 삼각형을 고를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해 가요? 오케이?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넘버 2야. 넘버 2. 이거에 대해서 선분의 개수로서 이제 문제를 바꿔버리겠습니다. 선분은요, 점이 2개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9개에 있는 점들 중에서 2개를 고르시면 된다. 그래서 이것은 9C입니다. 자, 의문이 들거나 찝찝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볼까요? 9C로 끝났습니까? 선분의 개수? 선분의 개수는? 선분과 직선을 착각하는 건 아닐까요? 선분은 이걸로 끝입니다. 선분은요, 얘 선분과 얘 선분 다른 겁니다. 직선은요, 세 번째 거 한번 보여줄게. 자, 직선의 개수는 9C2에서 5C2를 해줍니다. 직선은 레이저 빔으로 끝까지 가기 때문에 선분과 차이가 있죠. 근데 여기에 강조 좀 하자. 더하기 1이 붙습니다. 더하기 1이 붙어요. 다 빼버리면 안 되잖아. 한 개는 넣어야 되잖아. 그런 뜻이에요. 됐어? 오케이. 자, 레아도 잘 필기 해주시고 3번에서 끝나면 아쉽잖아요. 네 번째 거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듣는 내용을 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반직선까지는 좀 그렇고요. 재미없고요. 내가 이번에 할 거는 뭐냐면 사각형 설명하겠습니다. 이 안에 사각형의 개수도 얘기할게요. 자, 넘버 4. 여기에 대해서 사각형은 점 4개가 필요하겠죠? 해서 이걸 설명했습니다. 이걸 설명한 이유가 사각형 때문이에요. 자, 바닥에 있는 면을 하나도 선택을 안 한다. 기지? 바닥에 있는 것을 하나를 선택한다. 그럼 위에 거는 3개로 고르면 되겠지. 바닥면을 2개로 고르겠다. 그럼 위에도 2개로 고르시면 되겠지. 그래서 저것도 쉬운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이것도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운 내용들이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응용을 할 수 있겠죠. 됐냐? 바닥을 3개로 고르시면 삼각형이 그려지니까 안 됩니다. 바닥은 저 5개 점들은 안 고른다, 하나 고른다, 2개 고른다까지만 선택하셔야 돼요. 어때요? 괜찮아요? 오케이? 조목조목 세적에 어떤 도형인지 모르겠으나 한번 이렇게 한번 설명해 봤고요. 76번이 좀 필요하다고 했었지?
자, 76번에 대해서도 개념이 필요하다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거 한번 좀 떠들어 보죠. 평행선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평사에 대한 개수입니다. 평사의 개수. 평행사변형은 그림을 그려보면 세로로 2개로 고르시고 가로로 2개로 고르면 그 사이에 끼어버린 도형 하나가 그려집니다. 이게 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여기서 4개가 있겠고요. 여기서 3개가 있겠고요. 여기서 3개가 있을 텐데 여기서 만나는 평사 하나, 여기서 만나는 평사 하나, 여기서 만나는 평사 하나들을 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 여기에서는 4개의 선분들 중에서 2개를 고르고 3개의 선분들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된다는 뜻이야. C는 왜 C일까? 첫 번째 짝대기를 고르고 세 번째 짝대기를 고를 적에 순서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이 짝대기랑 이 짝대기는 순서가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C예요. 자, 얘는 어떻게 고를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4개 중에서의 2개, 3개 중에서 2개를 고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얘는 3개 중에서 2개, 3개 중에서 2개를 고르시면 되겠지. 그치? 그것들을 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76번에 해당되는 유형들은 줬다는 식으로 풀면 되겠다. 할 말 없어 이건. 이건 아이템 없어. 끝. 자, 다음 테마가 분할 분배에 대해서 셈 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 여기 이거 필요하다고 해서 분할과 분배라고 쓰자. 분할과 분배라고 좀 쓰도록 할게. 상황극은 A, B, C, D가 있어. A, B, C, D라고 할 수 있는 이 네 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3명과 1명으로 나누는 방식이야. 3명과 1명으로 나눌 적에는 A, B, C와 D, A, B, D와 C, A, C, D와 B, B, C, D와 A라고 할 수 있는 4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셈법으로는 어떻게 쓰느냐? 따라서 얘는 4개 중에 3개를 골라주시면 돼. 뭐 이런 뜻이야. 요거는. 반면에 둘과 둘로서 이렇게 뽑게 되면 우리는 A, B와 C, D를 골라주면 되겠고 A, C와 B, D, A, D와 B, C, 그 다음에 B, C와 A, D, B, D와 A, C, C, D와 A, B라고 할 수 있는 6개의 집단들을 고를 수 있을 거야. 근데 고르고 나서 딱 봤더니 어떤 상황이 되냐면 얘와 얘는 같아요. 같더란 얘기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둘과 2명으로 나누라고 돼 있었지 A, B를 먼저 뽑고 C, D를 나중에 뽑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2팀으로 나누라고 있지. 둘로 나누라고 돼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셈법은 어떻게 하느냐? 우선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요. 그리고 2명 중에서 2명을 나중에 뽑되 먼저 뽑힌 둘과 나중에 뽑힌 둘끼리에 대한 서열을 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2팩분의 1을 해주는 거야. 이걸 분할이라고 하죠. 2팩을 하는 이유는 뭐다? 먼저 둘을 뽑고 나중에 둘을 뽑는 것을 구분을 지으면 안 되기 때문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 바꿔주는 것들 무시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9명에 있는 사람을 4명과 1명으로 쪼갤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요거는 9C4, 5C4, 1C1인데 얘네들이 먼저 오고 얘네들이 중간에 오면 안 되잖아. 그런 것들을 구분을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2팩분의 1이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얘를 만약에 3명, 3명, 3명으로 쪼개게 되면 9C3이고 6C3이고 3C3인데 요것은 3팩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거지. 이 세 덩어리들끼리 순서 배열을 하는 것들을 무시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번엔 3팩분의 1이었던 거야. 됐죠? 오케이.
이게 분할에 대한 내용이야. 팀을 나누는 것들에 대한 개념이었어. 자, 그 81번에서부터 있는데 83번은 하나 해볼게. 승강기 문제 하나. 83번 문제야. 4층짜리 건물에 1층에서부터 7층까지 승강기를 한 명이 다 탔어. 4층까지 올라가. 각 층에서 3명, 2명, 2명을 내리는 방법을 쓰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가 3명, 2명과 2명으로서 내릴 사람들을 묶어 놓는 거야. 묶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분할이라고 하잖아. 따라서 7C3, 4C2, 2C2라고 하고 2팩분의 1을 해주시면 되겠어. 이 둘은 똑같은 구분이 안 가니까, 가면 안 되니까. 이제 두 번째 2층, 3층, 4층에 각각의 그룹들이 팍팍팍 가야 돼. 이 가는 방식은 뭐가 되는 것이냐? 분배라고 하죠. 자, 분배하자. 얘 중에서 2층에 내릴 사람, 저요! 이래가지고 3가지. 3층에서 내릴 사람, 우리 팀, 나머지 한 팀. 그치? 3그룹들 중에 2층에 내릴 그룹들은 니네 팀이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3팀 중에 하나 가는 거지. 이것들이 동시에 발생되기 때문에 결과는 뭐다? 얘랑 곱해주면 정답이야. 이게 분할과 분배에 대한 어떤 내용이었어? 자, 나머지 것들 이건 그냥 다 조합 부분까지 싹 다 풀자. 지금 여러분들이 그 순열 조합 때 두 번째 나눠준 프린트에 그 기스가 좀 많아서 이걸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이제 대진표입니다. 대진표. 대진표는 풀이 과정이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를 한번 다 필기해 보도록 하고요. 선생님은 주로 이렇게 계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옆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한번 보여줄게. 우선 전체 6개 팀을 이렇게 나열을 할 적에는 첫 번째, 결승에서 준결승으로 갈 수 있는 그룹들을 묶는 거야. 분할을 하는 거야. 첫 번째 결승에서 준결승으로는 6명 중에서 2명은 왼쪽, 4명 중에 4명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했어. 여기에 있는 2명을 이쪽과 이쪽으로 가는 것은 색가닥 바꿔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둘에 대한 만남은 구분이 안 가요. 끝이에요. 다만 여기에서 왼쪽 둘과 오른쪽으로 둘을 가는 것은 넷 중에 둘 중에 둘이라 하고 2팩분의 1이라고 잡으시면 돼요. 그 이유는 뭐다? 얘네 팀이 중간이고 얘네 팀이 끝팀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이거랑 바뀌더라도 어차피 대진표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2팩분의 1을 곱해주시면 돼요. 이거 싸그리도 곱해주시면 돼요. 됐죠? 이? 자, 다른 방법이야. 다른 방법은 여기에는 몇 명 들어가? 여기에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은 6C. 여기에는 몇 명 들어가? 4C. 여기에는 몇 명 들어가? 2C. 근데 얘네들이랑 구분이 안 가잖아. 2분의 1 이렇게 해도 계산해. 밑에서 계산하는 방법이야. 오케이? 첫 번째 거는 6명 중에서 2명 가는 것들은 독립적인 거라 그냥 계산. 근데 얘랑은 바뀌었을 적에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나누기 2. 이거예요. 셈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난 위에서 내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어려운 문제 풀 적에 위에서 내리는 게 좀 좋아서 그래. 어려운 문제라 하면 필기 다 하셨죠? 됐어? 응. 천천히 기다릴게. 요즘에 너무 배고파서 밤늦게 야식을 먹었더니
여러분들 여드름이 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밤늦게 뭘 먹으면 턱이나 여기에서 여드름이 나왔고요. 이맛집에서 여드름이 나는 케이스는 안 씻어서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밤늦게 새벽에 막 먹다 보니까 여기가 나고 살이 찌네요. 또 밤늦게 절대 안 먹어야지. 자, 여기에 대해서 문제 하나 딱 가볼게. 지금 6개 팀이 있어. 근데 거기에다가 6개 팀 중 A팀과 B팀이 결승에서만 만날 수 있도록 대진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A랑 B팀이 너무 잘하더라도 준결승에서나 예선에서 못 만나고 결승에서만 만날 수 있도록 A, B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간? 오케이? 자, 이때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좋은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솔루션은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시면서 하는 건데 어차피 A랑 B는 여기에서는 A가 가면 여기 B가 가야 돼. A, B가 이쪽으로 싹 가게 되면 준결승 어딘가에서 만날 수도 있겠지. 계속 승승장구한다면 여기서 A, B를 가게 되면 예선에서 만나고 끝나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A, B를 찢어놔야 돼.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곱하기 2를 합니다. 곱하기 2란 보다 여기에 A가 갈까 여기에 B가 갈까야. 됐어? 그럼 그 중에서 여기에 상황극으로 여기에 A를 갖고 여기를 B를 갖다 쳐. 이제 4명 남았지. 4명 중에 여기는 1명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4C1 그리고 3C3이 되는 거지. 이제 여기는 해결됐어. 1명과 A가 갔으니까. 이제 여기는 B를 포함한 4명이죠. B를 포함한 4명이지. 그거는 그냥 집어들어 쓰세요. 그냥 이거 4C2 2C의 2분의 1 이렇게 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간다. 곱하기 2는 뭐다? A랑 B가 과연 저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야. 보냈다면 나머지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들을 적절하게 배열을 한다. 그대는 그 다음 줄에서는 B를 포함한 3명을 갖다가 둘둘로 찢어버리는 방법이지. 이렇게 셈법이 나와요. 다른 방법 한번 보여줄게. 다른 방법은 세 그룹으로 나눕시다. 그룹을 세 팀으로 나눌 거야. 세 팀 중에 여기에는 무조건 A가 있고요. 여기는 무조건 B가 있다 쳐요. 그 다음에 여기 한 명, 2명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4C1, 3C1, 그 다음에 2C2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서는 2분의 1을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르게 생겼으니까 아니야. 여기 이게 다르잖아. 여기에 한 명이 들어간 거, 여기 한 명이 들어간 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부터는 팍팍팍 배열해야 되겠지. 배열을 합니다. 덩어리들을 3팩이라고 배열을 하는데 그 중에서 A, B가 여기 있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요? A, B에 둘 다 저기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거 3팩이 맞을까? 전체에서 6건 할 건데. 자, A랑 B랑 나머지 이념물들을 저기다 딱 배열합시다. 갈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일까요? 얘는 전체는 3팩분의 2팩 중에서 C가 일로 갔다고 하는 것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한 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아니면 직접 해봐. 여기 A팀, B A팀 이제 끝났네. 그 다음에 B팀
A 뭐 C팀 A, B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서 얘는 안 돼요 라는 뜻이잖아. 이거 안 돼요 하나 뺐지. 자, 요거 좀 필기해 주세요. 끝. 대진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 기초 내용 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거 하나 해줄게 이거. 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 A랑 B랑 구분이 안 가기 때문이야. 똑같아서. 잘라고? 너 안전되며. 다 적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87번을 스스로가 풀 수 있는가? 계산 다 하지 말고요.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식으로 한번 만들어 주세요. 우선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을게.